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창업 경진대회 일단 그 서류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까지 다 마치고 이제 본선으로 이제 진출하신 분들이 이번 세미나와 멘토링에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를 좀 전달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제 소개랑 저기 어떤 강의 할지는 좀 이따 발표 시작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 5분이 돼서 일단 그냥 지금 이대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이번에 그 아이디어 경진대회 세미나 1차죠. 그래서 AI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하면 좀 완성도 높게 가져갈지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더합력동조합 기술 이사기도 하면서 이제 러닝클로버라고 하는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을 했던 거는 2010년도 10월 달에 테크 스튜디오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 하는 회사로 일단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MES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 이력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ERP 같은 거나 뭐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뭐 MES 이런 펌핑 공작, 뭐 삼성전자에도 가서 이제 개발을 좀 했었었고, 그다음에 아카이빙 플랫폼 서비스도 좀 구축을 했었어요. 아카이빙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그 도서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전 청창사 8기를 졸업을 했어요. 8기를 졸업하면서 이때 좀 창업을 시작을 했고, 약간 TMI를 좀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있었던 저희 같이 창업했던 분들 중에 한 지금 20% 정도만 지금 살아남으시거든요. 20% 정도. 나머지는 다시 취업을 하시거나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창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창업을 이제 꾸준하게 해본 입장으로서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제 약간 지금은 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을 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나는 창업을 왜 한다라고 혹시 생각한 적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발표를 하는 건 좀 어렵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창업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 전선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보통 20대 후반이나 이제 30대 초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 수명이 몇 살 정도 되냐면 한 그 110세, 한 120세 정도 되죠. 근데 그건 기대 수명이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오래 살면은 120살, 130살 아니면은 정말 건강 관리 잘해서 140살까지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만약에 몇 살까지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보통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정년을 늘리기 위한 뭐 각종 노력들을 하던데 결국엔 여러분들은 30년을 돈을 벌어서 6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창업 한 번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벌고 있는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나의 돈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나의 배우자와 아이의 돈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약간 좀 재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고 떻게 해야 이제 자산을 운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창업은 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업의 가장 근본은 어, 문제인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갈지. 그래서 창업 아이템 피칭 덱을 보면은 음, 창업 아이템은 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내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되고 맨 첫 번째 문제인식 거기에 대해서 현상 그다음에 문제인식 그다음에 솔루션
그다음에 그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그 경쟁사 분석, 그다음 기술력, 그다음에 뭐 팀빌딩, 뭐 아니면 그 앞으로 이제 그 스케일업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결과물, 이 제품과 서비스는 결국 그 하나지만 그 사이에 깔려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60살이 돼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 이제 나 한번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제품과 서비스 하나를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배울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배움과 나이가 들어서의 배움의 속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창업 쪽에 비단 지금 당장 창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창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무언가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재밌는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어, 혹시, 제가 이제 결선에 제가 이제 진출을 할 건데, 혹시 이 문제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 지금 우리 주제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모델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인공지능 모델이. 그 중에, 그, 꼽아보자면은, 뭐,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딥시크라는 놈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GPT,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얘네들끼리 마피아 게임을 하면 누가 우승을 해요? 혹시 정답 맞히신 분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누가 이겼을까?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입니다. 어머. 아, 이 순위가 나거든. 그 1등 뭔지 아세요? 네. 없으시면 한테 다 1등은 이제 클로드가 있습니다. 클로드. 이거 그냥 그 표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인공지능끼리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을 껴서도 했었었는데, 인간을 끼다가 이제 인공지능끼리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클로드, 딥시크, 라마, 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요거 미스트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을 했었죠. 네, 1등은 결국 이제 클로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일 때 승률 100%를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 LLM 모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를 드린 거고, 어, 저도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강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서에 대한 프레임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발표 자료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업 그 계획서도 좀 보긴 했는데 대부분이 좀 잘 작성을 해주기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좀 원래 그 이 창업 씬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업 계획서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업 계획서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가지를 꼭그 내포를 하고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랑 이제 그 경쟁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그 조직과 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기회와 그다음에 실행 일정, 재무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좋은 사업 계획서는 보통 이제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네, 사업 계획서를 가만 보면은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제 경험상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스토리텔링이 입혀지면은 굉장히 크게 좀 가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이해가 굉장히 좀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이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경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춰야 될 대상은 바로 이제 심사위원들입니다. 네, 심사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 이야기하듯이 이제 풀어가시면 돼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발표 자료 역시도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논리 같은 것도 좀 뒷받침이 되고,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 서비스는 매우 좋습니다. 매우 빠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타사 대비 10배 이상의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서비스는 100메가비트 per sec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경쟁사는 최고 기술이 뭐 10메가비트 per sec죠. 하지만 저는 그 100메가비트 per sec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형용사적인 그런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고객한테 항상 포커싱을 맞춰줘야 되는데, 원래 이제 창업은 언제나 고객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고객의 눈으로. 근데 지금 경진대회는 여러분들의 고객은 이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사위원들. 심사위원한테 포커싱을 맞추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럼 무엇을 바라냐? 심사위원들은 이 고객에게 얼마나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객을 절대로 잃지 마셔야 되고 사업 계획서는 그에 따라서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알기 쉽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싶은 이 내용을 그 두 가지 카테고리에 세 가지 세 항목으로 줄여요. 두 가지 카테고리에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R&D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개의 어떤 큰 항목들이 있겠죠. 저는 이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그 중에 이 기술에 대해서는 그 항목이 요거가 있고요. 이 기술에는 요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일정은 요거에 대한 세부 일정은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두세 달 걸리고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2-1, 2, 3번은 얼만큼 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딱 짜서 가요. 만약에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땐 만약에 뭐 1-1, 2는 뭐 팀장님이 1-3번은 우리 팀원이 그다음에 2-1, 2, 3은 뭐 외주 개발을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 다른 팀원이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업 계획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업 계획서는 내가 보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뭐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럼 기업의 전략을 수립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배포를 하겠죠. 전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사업을 뭐 진출을 하거나 뭐 사업 운영을 하거나 관리를 했을 때 구조 조정을 할 때,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하거나 개선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창업 그 경진 대회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대회에 나가서 뭘 한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는 케이스가 그 대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업 개요가 들어가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지금 현재 요로 해서 그 요런 배경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제 그 문제점 분석, 문제인식이죠. 여태까지 시장은 지금 이렇고 지금 그 배경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시장을 그 보니까 고객들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저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직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로드맵은 이렇게 짰고요. 로드맵은 이제 뭐 처음에 창업을 현재 입장은 어떻고 그 다음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 뒤에 뭘 하고 5년 뒤 계획, 10년 뒤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런 추진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개발하는데 얼마를 쓸 거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자금 조달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됐을 때 앞으로 이렇게 그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리스크 분석, 대응 전략,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제품과 서비스는 이 아홉 가지 중에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사업은 이 제품과 서비스는 이 하나고 나머지가 사실 그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경영학과는 이제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AI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AI 활용해서 뭐 사업 계획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AI를 활용해서 사업 기술을 썼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남김 팀 쓰셨고, 이거 갑자기 든다고 해서 뭐 페널티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AI를 저도 이제 활용해서 좀 쓰는데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접했을 때가 23년도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GPT가 처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썼었는데 약간 사업 계획서가 좀 그 뭐랄까 부실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25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AI를 안 쓰게 되면 좀 진짜 이제 앞으로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현대 인류와 석기 시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요. 네, 저희 이제 그, 그 런클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개발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희 팀에는 사실 그 디자인 쪽이 또 없거든요. 디자인 쪽은 다 UX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미 구축된 걸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번에 MCP라고 하는 기술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게 다른 것도 인공지능끼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너지를 내. 네, 그래서 뭐 AGI, 뭐 슈퍼 AI,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어찌 보면은 AI하고 AI끼리 지금 겹쳐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고 있고, 이제 AI가 나오는 속도가 이제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속도를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네, 저도 굉장히 기술에 굉장히 좀 빠르게 접하고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AI 강의를 여기저기서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박사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학과 수업 중에 이제 AI 수업이 있어요. 근데 3월 달에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이번 학기가. 3월 달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5월 달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왜냐면 MCP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됐는데 이제 저도 따라가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젠스파크라는 강의를 원래 하지는 않았었는데 젠스파크를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나 이제 퀄리티 자체가 많이 향상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젠스파크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참고로 젠스파크 이 서비스가 나온 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채 안 돼요. 두 달 정도도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이런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접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아마 창업 경진대에서도 좀 활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없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뒤에 나올 거예요. AI 사업계획서 프레임워크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온 것도 벌써 옛날 기술이 됐어요. 근데 옛날 기술이 언제적 기술이냐면 석 달 전이 석 달 전.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나오고 그다음에 젠스파크가 나오고 이제 젠스파크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충분하게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젠스파크를 처음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고 이제는 적어도 이제 이런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아마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몇 개만 보셔도 아마 계속 AI 추천 툴들이 좀 뜰 거예요. 그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AI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업 계획서랑 좀 붙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I를 활용하면 이제 이거는 아시죠? 효율성은 굉장히 향상이 돼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다 AI가 그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예측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도 주고 챗봇 서비스도 이제 해주게 되죠. 근데 챗봇은 LLM으로 그 라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경쟁사를 넣어주고 우리의 경쟁사는 뭐야. 우리가 이 경쟁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품과 기술에 대한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 가지 그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 노벨 생물학상을 우리 AI 팀이 가져. 네, 생물학상을. 참 이상해요. 그 생물학인데 왜 AI 팀이 가져갔는지. 하지만 그 단백질에 대한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 팀이 가지고 갔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AI는 산업 곳곳에 이미 확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혁신을 할 때, 한번 AI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주거나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MCP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AI랑 AI를 붙이는 그런 기술이 MCP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무슨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그 객관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말장난은 이제 안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굉장히 더 나은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고급 분석을 해주고 예측 모델링도 해주고 리스크 관리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렇게 그 분석을 해드린 거고. 근데 AI랑 인간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I와 인공지능.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랑 인공지능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 GPT 그 사이트를 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GPT는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쭉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 GPT, 인공지능은 욕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고 인간들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GPT는 뭔가 굉장히 똑똑한 비서긴 하지만 GPT 자체가 이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나중에 뭐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는 무엇보다 이런 인공지능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도가 들었다면은 사람에게 이 칼이 향하겠지만 요리사가 잡았을 때는 그 훌륭한 요리가 탄생하듯이, 아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인간이 이걸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가 뭐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보다는 그 베이스는 인간이 깔려 있고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냐라는 세상으로 좀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는 그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랑 인간은 협업하는 대상이지 뭔가 누군가 지배하고 지배받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내준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AI를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의는 여러분들이 돼요.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AI한테 원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그 단계별로 AI 툴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이 VC 이거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피치덱이죠. 네,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네, 창업기업 벤처 캐피탈 피치덱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가져가는지를 그걸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쳐보면은 뭐 이런 각 서비스들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골드만삭스 뭐 들어본 적 있고 포브스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 딴 데는 못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여기에 주요 이제 피치 덱들이에요. 어떤 비즈니스 플랜 스키마들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1분 사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1, 2분 사이에 비즈니스 컨셉을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우리의 그 회사의 목표는 무엇이고 저는 한때는 이게 그 스타트업 씬에는 이런 단어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컴퍼니 퍼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목적,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점,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해결책, 그 다음에 뭐 마켓의 기회,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 밸리데이션.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는지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내가 그 가치를 제공하고 돈은 어떻게 벌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우리 팀은 무엇이고 돈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녹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 꼭 그 넣어주셔야 돼요. 녹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파이낸스 빼고요. 파이낸셜스 빼고 왜 여러분들의 그 회사 목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솔루션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경쟁사 분석, 마켓도 좀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켓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경쟁사는 무엇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그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팀은 무엇인지까지. 이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치 덱들을 그 다른 그 외국 기업들이 그 VC들이 활용하는 피치 덱들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피치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할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온열기 문제가 습니다 다들 이런 거 이해하시죠? 온열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점들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우리밖에 못해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사는 어떻지만 저희가 상대가 안 되게 저희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성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벌고요. 그다음에 고객은 이렇게 모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팀은 이런 멤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 팀이 그 과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하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한다고 보시면 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그 좀 구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의 공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이 심사위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장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업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그 센터에 센터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가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그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40대 후반에 50대 초반 이 심사위원회 어떤 기관이나 센터를 좀 운영하신 분이나 혹은 교수님이 그 생각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좀 이해할 만한 피치덱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와 이런 걸 이렇게 풀었네라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신기하게 좀 풀었네. 저걸 저렇게 풀었네. 저런 기회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 오퍼튜니티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네. 뭐 예를 들어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실버 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트렌드들을 좀 따라가 주면 되죠. 그다음에 나도 이제 있는데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네. 여기가 좀 더 낫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나왔네. 이런 출사람의 가능성은 보이겠는데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 조사를 하시면은 그 충분하게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트랜잭션.
이 마켓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고객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역시도 설문지도 GPT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를 제가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 입교가 안 됐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저는 이제 플랫폼 그 개발자였고, 청장사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제조를 많이 뽑습니다. 거의 8대 2의 비율로 뽑는데, 제가 그 20%의 그 확률로 뚫고 들어갔었던 그, 이제 킥이라고 하죠. 뭔가 제 무기는 바로 고객 조사였어요, 고객 조사.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첨부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들고 갔었던 아이템을 직접 가지고 가보니까, 신사위원분들이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저는 그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 씬에 이제 강의도 하지만 제가 심사도 또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플레이어로서 참여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계속 이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진짜로 고객 조사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앞으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분들한테도 이 꿀팁을 드리자면 이 트랜잭션을 일으킨 팀과 일으키지 못한 팀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그거 시장 없는데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있는데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서 직접적으로 좀 첨부를 하고 이걸 도표화 시켜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기 오퍼를 하세요. 제안을 하세요. 저 이렇게 조사했어요. 시장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도 구체적이고, 마케팅 전략도 이렇게 하고, 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고객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고객 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바뀌어요. 변경이 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그 가설이 아직 아니었구나. 아직 멀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고객 검증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짤 수가 있어요. 고객들은 이런 걸 원하네? 그러면은 이렇게 짜야지라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또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팔리겠어?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팔려요. 트랜잭션을 일으켜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은 이것만한 그런 그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검증을 하면은 하는 팀과 안 하는 팀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프라블럼이 해결이 되고요. 솔루션이 해결이 되고요. 마켓 오퍼튜니티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해결되고 마케팅 전략이 해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이 트랜잭션 고객 검증을 하면은 이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그렇게 힘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도 이게 충분하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문지 설계를 하실 때, 설문 설계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유도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밤에 스마트폰을 하시나요? 네,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합니다. 그럼 잠을 잘 자십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내가 뭐 자주 하지. 그러면 잠을 못 자겠다. 그런 이런 식으로 설문을 유도하면 그 좋은 설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설계를 이제 GPT라든지 아니면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AI 툴들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내시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거를 팀원들하고 사진을 직접 찍고 발표 자료에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100%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위권의 랭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 검증을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되게 그 디테일한 부분인데 제가 발표 자료는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굳이 뭐 그 사진 안 찍고 메모 안 찍고 뭐 하셔도 돼요. 다 이 자료 그대로 단톡방에 똑같이 나눠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팁들을 지금 방출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때가 되면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회사 목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짜시면 되고 주안점은 짧고 임팩트 있게 VC는 그러니까 VC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대체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몇 초 만에 여러분들의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이 페인 포인트, 고통점이죠, 고통점. 고통점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고객 검증을 한 내용을 넣으면 아주 좋겠죠. 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보통 시장 조사하면은 뭐 AI를 많이 활용도 하지만 어떤 2차 자료 가지고도 많이 해요. 2차 자료가 뭐냐면 남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 하더래요. 라고 이제 주로 많이 하지만 시장 조사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자랑을 하시고 그래서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이면 뭐 R&D 기술력을 자랑하시고 제품의 특성이 뭔가 뚜렷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되겠죠. 통찰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기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실제 구현 전략은 회사 이제 고유이므로 이제 인사이트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은 직접 현장 검증 후 이제 결정이 되겠죠. 여기도 현장 검증 나오죠. 현장을 이제 검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AI랑 협업을 한다면 다양한 초기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팀의 현재 그 처해 있는 위치 그리고 차별화된 요소들을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AI로 이제 시장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팀의 의미 부여를 해주고 강조 포인트를 확정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템템섬으로 보통 이제 많이 하죠. 템템섬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은 어드레스는 아시죠? 어드레스.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할 때 어드레스 쓰시죠? 이 어드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달하다. 그러니까 왜 그 주소가 어드레스냐면 여러분들이 뭐 쿠팡에서 뭐 물건을 시켰을 때 주소를 쓰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어디까지 도달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탈 총 도달할 수 있는 마켓이 되게 됩니다. 어드레스 에이블은 도달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까지 가겠느냐. 예를 들면 뭐 교육 시장이다 그러면 에듀테크 시장이 되고 아니면은 뭐 수면 시장이라 하면은 뭐 슬립테크가 갈 것이고 아니면은 뭐 노인 그 시장이다 하면은 뭐 실버케어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셈은 뭐냐면 서비스더블 어드레스로 바뀌어요. 서비스가 가능한 어베일러블 가능한 그런 마켓이죠. 서비스가 가능한 어베일러블 마켓.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어디까지 도달할 것이냐를 써주시면 되는 게 그 서비스able 어베일러블 마켓. 이게 달라요. 얘는 어드레서블 어베일러블이요. 그 다음에 썸은 오브테이너블입니다. 서비스를 했을 때 서비스가 가능한 획득 가능한 시장을 의미해요. 서비스able 오브테이너블 마켓. 보통 썸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우리가 획득을 가능한 시장으로 3년 이내.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했을 때 3년 동안 하면은 저희는 어디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서비스able 오브테이너블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세분화된 게 있습니다. 창업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램이라는 게 있어요. 램. 그다음에 그 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용한 어베일러블 마켓. 얘가 바로 램입니다. 램은 어느 정도냐면 런치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획득할 수 있는 마켓을 써주시면 돼요. 네, 런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가 뭐 베타 서비스라든지 뭐 정식 서비스라든지 얘가 런치를 했을 때 1년 동안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어디 뭐 천안아산에 뭐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학교가 뭐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15개 그 천안아산에 있는 대학교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죠. 학생 수가 얼마고 객단가가 얼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장 규모를 이제 보시면 되고 AI가 자료를 통계해주고 요약해주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장은 찾으셔야 됩니다. AI는 항상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그 할루시네이션 효과. 쉽게 말하면은 그 뻥을 칩니다. 뻥. 구라핑이라고도 하던데 티니핑 아니고 구라핑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뻥을 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네, 그대로 갖다 하시게 되면 그 시장에 대해서 아는 심사위원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좀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 차별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경쟁사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쪽 가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얘는 자료 통계를 요약해주는 그 다음에 정보를 그 요약해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검색은 하되 이 정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다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뻥이 나왔어요. 뻥이 나왔는데 쓰셨다.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거 아니야. 야, 실버케어가 무슨 뭐 20조짜리 시장이야. 실버케어는 8조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그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하고 뭐 제품과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지 어느 정도 그리고 심사 항목에 보면은 어떤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요. 현실 가능성. 혹시 그 블루투스 샤워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블루투스 샤워기. 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샤워기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집에 물 틀어놓고 그 회사에서 머리 한번 감을 수 있는 거죠. 출근한 다음에. 그러니까 블루투스 샤워기는 이제 못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뭐 그린 스타트업에 대한 경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환경에 대한 거고 그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비행기를 타고 먼지를 포집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먼지 수집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포집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되는데 AI는 어떤 레퍼런스, 어떤 참고 문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성을 보조해 준다지 팀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보시면 AI는 그냥 뭐 요약하고 정리하고 찾아주고 뭐 제안해주고 그냥 이런 거지 AI가 주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AI는 항상 보조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BM 역시도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가 가장 좋아요. 구체적인 숫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객 검증을 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몇 퍼센트가 이제 이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를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팀은 어떻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AI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AI는 뭔가 이제 찾아보고 탐색해보고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지 그 AI가 주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AI로만 쓴 팀의 어떤 사업 계획서를 보면 말만 해놨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 재무 계획은 안 짜셔도 있는 게 좋지만 뭐 없어도 좀 무방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요 부분. 근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장표를 한번 또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AI를 활용해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강의해보고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해봤을 때 얘를 썼을 때 그나마 좀 굉장히 좀 잘 나오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아무래도 이 장표에서 가장 큰 거를 보시면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죠. 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얘를 얘 5개를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쓰면은 고객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고객이 나오면 문제점까지도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고객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고객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어. 로컬 어베일러블 마켓이 가능해.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쓰고서는 바로 구체적인 기능까지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기능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차별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이거는 완벽해요. 네. 그러면은 역으로 고객과 문제점들을 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꼭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워크시트는 꼭 한번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여러분들이 10분 쉬고 4시까지 끝내실까요? 그냥 쭉 하고서는 좀 빨리 끝내드릴까요? 1번, 2번. 좀 쉬자. 그 다음에 빨리 하고 그냥 빨리 끝내자. 한번 손으로 가르쳐 주세요. 다수결.
다수결. 2번, 네, 빨리 할게요. 그러면. 네,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이놈이 아주 강력해요. 사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강의를 제가 이제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는데, 아무튼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단어나 개념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어원을 분석을 해요. 그 어원을 분석하면 바로 알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뭐, 그 배우나 대사에게 동작을 지시한다. 네, 지시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귀로 속삭이며, 아니면은, 뭐, 뭐, 뜨겁게 포옹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로에 이제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죠. 근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고, 도스를 써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스도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우리는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이제 자주 보시는 거죠, 이거. 네, 자주 보시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튜닝과 엔지니어링의 차이점을 아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더 잘하는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매뉴얼을 읽고서는 더 좋은 걸 찾는 건데, 파인 튜닝은 뭐냐면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 엔진을 뜯어 고친다거나, 뭐 배기가스를 뭐 조절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엔지니어링은 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핵심적인 것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왜 중요하냐? AI를 잘 쓴다 못 쓴다는 바로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AI를 안 쓰면 제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고 했죠. 쓰는 사람 중에서도 잘 쓰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직업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직업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그 항공대 학생들이 과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 AI를 잘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저 역시도 그 직원을 뽑을 때, 이제 그래요. AI 어디까지 써보셨어요? 혹시 뭐 이건 알고 계세요? 혹시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유튜브 채널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AI 프롬프트를 쓰거나 MCP를 쓰거나,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저는 AI에 대해서 이만큼 써봤고요. 이만큼 저는 생산성을 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성, 차별성 포인트로 갑니다. 비즈니스 모델만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창업 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취업 시장에 나갔을 때 어, 결국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남들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지 아시죠? 결국 이게 여러분들의 생산성이고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학생들과의 차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상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또 시간을 이렇게 내셨으면 뭔가 가져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엔지니어링을 만약에 안 한다, 완벽하지 못한 답이 나오겠죠. 네. 근데 어떤 이런 어떤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무에 적용해야 될지 진짜 모른다. 확증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가져가시면 첫 번째는 이제 뭘 지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의 전과 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맥락이라는 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에는 내가 찾아본 건 요거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궁금해. 그럼 이런 답변을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출력 명세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에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기법. 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무엇. 그 다음에 이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은 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뭐가 많잖아요. GPT가 잘하는 거예요. GPT가 잘하는 거. 응용 분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예, 요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머릿속에 넣기 힘들죠. 모르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들은 적어도 좀 익힐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2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주세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날 뻔했죠. 이거 다 하나하나 보면 힘들죠. 그래서 설계 원칙 9가지, 이것도 넘어갈게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설계 원칙이 뭐냐면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재미있는 글을 써줘라고 하는 것보단 초딩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 닮은 500자 이내로 이야기를 써줘. 아니 뭐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발표용 PPT 슬라이드를 뭐 만들어야 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응용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자료 나눠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를 써줘라기보다는 마케팅 블로그용으로 써줘. 그다음에 뭐 무슨 사례에 대해서 써주고 타겟은 뭐 직장인, 뭐 톤은 진중하고 신뢰감 있게. 근데 이거를 그 참고로 이제 GPT는 AI는 얘를 한 번 쓰면은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 퍼플렉시티는 학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퍼플렉시티는 그게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퍼플렉시티를 쓸 때는 이게 얘를 쭉 써줘야 되지만 얘를 한 번 쓰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갑니다. 뭐 이메일 작성해줘, 뭐 설문조사 문항 만들어줘 보다는 20대 대학생을 상대로 무엇을 하는 설문 항목 5개를 만들어줘, 객관식 형태로 선택지는 4개씩 포함해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문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설문 문항을 만들 때 요거를 한번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써주시면 되고 대학원 수준에 사용할 AI 강의 뭐 90분 총 5개로 나누고 핵심 키워드를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컨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전후, 문제의 배경, 대상 조건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논리적이고 단계별로 뭐 블랙 포인트로 뭐 해줘,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로바이드 이그젠플스를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써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 그 제약 조건들을 써주는데 뭐 초딩이 이해할 수 있게 뭐 봄이라는 주제로 뭐 말끝은 밝고 경쾌하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계속 그냥 그 훑고 갈게요. 왜냐면은 이걸 제안을 해주는 AI가 있어요. 근데 AI가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쓰는 거랑 알고 쓰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그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근데 사실 AI 쓸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제 AI를 써봤을 때 AI는 처음부터 100점짜리 답안을 내주진 않아요. 제 체감상 60점에서 좀 괜찮은 AI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의 답변을 내줘요. 60에서 80점. 그러니까 이 80점을 한 번 더하면은 바로 이제 90점,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뭐 88점. 그 다음에 한 번 더하면은 뭐 90점, 그 다음 91점, 92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점수는 이 반복하고 개선을 함에 있어서 그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개선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래 수학 문제를 풀어줘, 뭐 단계별로 계산을 해줘. GPT가 사회 미치는 영향 이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과 미래의 시사점을 순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줘. 라고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쇄적으로. 네, 뭐 A4 용지 3분의 1 분량, 단정한 문체 너무 똑똑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AI의 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 혹시 그 GPT 유료로 쓰시는 분 있어요? 유료 쓰시는 분, 유료로 쓴다라고 하시는 분, 두 분. 없나요? 세 분, 네 분? 아주 좋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근데 저는 이 GPT는 유료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버 케어에 관련된 그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여시는 겁니다. 실버 케어 프로젝트 해가지고 25년 항공대 경진 대회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실버케어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버케어 쪽은 아닌데 제가 잠시만요. 제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고 다들 뻔했습니다. 정말. 한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넣어 제 사업 아이템입니다.
제 사업 아이템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력 관리를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음. 네, 셋이 수업, 네, 가실 분들 편하게 가시고 유튜브에 시청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이고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가 없어. 아무튼 이제 사업 계획서가 뭐냐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이력 관리 서비스인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지침 추가에다가 당신은 10년차 창업 컨설턴트 전문가입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이력 관리에 대해 자, 이제 당신은 30년차 창업 컨설턴트 전문가입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이력 관리에 대해 전통하고 있는 교수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GPT한테 인격을 부여했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초기창, 자, 한국항공대에 재학 중인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입니다.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입니다. 창업에서 활용되는 말투로 멘티에게 가르쳐 주듯이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저장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얘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의 문제를 정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좌측에 가시면 우리 GPTS, 얘네가 바로 GPTS라고 하는 애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GPT 탐색. 여기 들어가시면 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지금 몇 명이 다운받았을까요? 여기 파란색 요게 나와요. 지금 100만이 다운받았어요. 100만이 다운받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생성이 되죠. 네. 여기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썼던 지침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인격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저는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무엇을 알려주세요를 적었죠. 저희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딱 치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뭘 하면은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요 많은 것들을 요 많은 것들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어느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뭘 하고 이렇게 내 서비스 핵심은 개인의 경력과 이력을 유연지 없이 안전하게 저장하고 검증이 쉽게 이루어지고 고객의 문제를 정의해줘. 아래 질문에 기반해서 1번 이렇고 2번 어떻고 3번이 어떻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제안해준 이 질문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근데 딱 봐도 그냥 얘가 잘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한번 이걸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고객이 가진 핵심 문제, 기업 헤드헌터, 뭐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용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수작업 중심의 이력 검증, 그다음에 검증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문제 갖고 있는 페루소나 고객군, 특히 더 심각한 이유. HR 담당자나 헤드헌터가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것과 자,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요것과 요거. 자, 고객이 가진 문제. 이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같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기업 및 헤드헌터, 그다음에 뭐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용자, 이 사람들은 이걸 걱정스러워해요라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수작업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작업 중심의 이력 검증이다. 그냥 검증 비용이 부담이 된다. 여기 보면 수치가 나와 있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는 건데 분명히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을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바로 질문의 기법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그래서 현재 고객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요게 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왼쪽 오른쪽 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2번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쓰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징대회를 할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되냐면 그 혹시 젠스파크 혹시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젠스파크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젠스파크 들어봤다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젠스파크라는 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젠스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슈퍼 에이전트인데 어떤 에이전트냐면은 얘는 제 체감상 아무튼 이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 그 뭐 클로드도 있고 뭐 라마도 있고 뭐 젠스파크 뭐 딥시크도 있고 뭐 GPT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얘네들을 다 합쳐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특히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 애는 그냥 다 합쳐놨어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서비스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3박 4일 도쿄 여행 뭐 플로리다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플로리다 여행 계획을 뭐 4인 가족이 가면은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짜주세요라고 하면 짜줘요. 심지어 그 언제 언제 간다까지 얘기를 해주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전화를 겁니다. 어. 이게 유튜브를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슈퍼 에이전트라고 하는 놈이 지금 여러분들의 비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 잠시만요. 그 제가 갑자기 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이제 그 기사를 보시면은 얘가 나와요. AI 도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AI가 기업별 업무를 최적화를 하고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하면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그 다음이 멀티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AI끼리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을 한다. 근데 벌써 2단계가 왔어요. MCP라고 하는 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놈으로 이미 왔습니다. 에이전트. 각각 활동을 조율하고 최적화를 하는데 이 그 지금 젠스파크라고 하는 애를 쓰다 보면은 얘네가 벌써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젠스파크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AI 슬라이드를 활용하시면 근데 AI 슬라이드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3월 달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기능입니다. AI 시트도 그렇고. 전에는 뭐 이미지 스튜디오 비디오 생성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슬라이드, AI 시트, 다운로드하기 그 뉴라고 나와 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얘가 한번 제가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음, 아이템을 가지고 젠스파크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음,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한테 이제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젠스파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안 넣었지만,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업계획서 썼었죠? 사업계획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여기다가 넣어준, 여기다 사업계획서를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이 그 프로젝트 방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죠? 여기서 질문을 쫙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그 나는 아직은 그 유료를 안 쓰고 있습니다. 무료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방에다가 그냥 그 PDF 파일을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전처럼 강의에 뭐 창중대 권역내 뭐 이런 걸 넣어주시고 여기에 젠스파크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프롬프트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넣으시면 무료 버전이신 분들도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계속 나와요. 네. 다만 그러면은 그 우리 아까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여기 왜 써요라고 하면은 더 잘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GPT스에 보면은 그 사전에 깔려 있는 그 몇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구성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쓰면은 좀 더 적합하게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무료로 쓰시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 사업 아이템으로 젠스파크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뭘 위해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사업 개요, 런클, 목적, 그다음에 요청 슬라이드 구성 예시 해가지고 구성이 쭉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발표가 한 5분이죠, 5분. 그러니까 5분이면은 저는 한 10장 정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저도 이제 발표 평가를 그 다니다 보면은 제가 직접 해보면은 한 페이지당 한 3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더 강조할 것들은 더 강조하고 좀 줄일 건 좀 더 줄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스타일은 뭐 창업 IR 발표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현대적 디자인. 창업 핵심 문장은 굵은 글씨, 그다음에 시각 요소는 최대한 컬러로. 슬라이드는 시청각 발표를 고려해 30초 이내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뭐 아마 저보고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못 쓸 거예요. 그렇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료 버전을 쓸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한번 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 버전을 쓴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 우리 엔지니어를 통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어디 갔냐? 아, 자, 여기서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프롬프트를 작성 이렇게 올라가는 중.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거 이쪽에 죄송합니다. 그 연구개발 계획서 다시 할게요. 이거. 왜 다른 거 했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다시 켰고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넣어놓을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을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 아이템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예시가 나오죠. 소셜미디어 글의 소득을, 그다음에 인터뷰 형식 사례 뭐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붙여서 젠스파크에 여기서 AI 슬라이드라는 놈을 선택을 하고 선택이 이제 바뀌었죠? 얘를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 이거 로그인 안 했네요. 잠시만요. 자, 젠스파크 참고로 저는 얘 유료로 좀 쓰고 있습니다. 유료로. 자, 슬라이드를 누르고요.
얘를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처음에 그 가입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랜에 코인이 200개가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저기 연 단위로 구독을 안 하시면 매일매일 200크레딧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구독을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만 크레딧이 생겨요. 만 크레딧. 그러니까 한 달에 매일매일 그 6천, 한 달에 매일매일 200 크레딧씩 6천 크레딧을 쓰느냐, 유료를 구매해서 만 크레딧을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서 이제 딱 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학습을 해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게 펼쳐집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그러면 어떤 게 놀라운지를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자, 슬라이드로 만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케팅 포인트 이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띵킹 열심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얘가 가만 보시면은 막 뭘 찾아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알려줘요. 1페이지에 뭘 삽입을 하겠대. 자꾸 뭐 나오죠. 지금 이거 HTML입니다. HTML. 코드를 짜고 있어요. 코드를 짜서 뭘 하냐면은 발표 자료를 그 HTML, 그 자바스크립트로 짜는 거예요. 지금 요거 좀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세요? 네, 직접 짜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참고로 지금 얘는 뭐 이렇게 10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얘가 상호작용을 해요. 그 두 번째, 뭘 찾아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젠스파크를 쓰고 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슬라이드 형태로 작성을 하고 컬러랑 이런 거랑 그 위치랑 그리고 벡터 그러니까 위치 같은 걸 다 작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딩 아마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그리고 뭐 클래스 구성을 하고 있죠. 클래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몇 포인트로 주고 디자인이랑 뭐 자간이랑 장평이랑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폰트의 굵기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을 다 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얘 보면은 그 지금 막 반짝반짝 움직여요 보면 이렇게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얘도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얘 젠스파크로 만들었어요. 요 자료. 여러분들의 장표도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아마 감마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마앱. 감마앱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감마앱? 몰라요? 아, 모르세요? 감마는 사실 이것만큼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사실 젠스파크에 약간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강의 끝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저기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 장표는 이 젠스파크를 통해서 만드시면은 요 정도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사용자 시나리오, 유저 시나리오스는 어떻게 되냐? 대학생, 취준생, 그다음에 이직자들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누가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이게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계산해가지고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디자인까지 다요. 그 VPBS 기술로 모든 사용자의 이력 정보가 안전하고 신뢰성이 검증됩니다. 그래서 딱 회사 로고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얘네들을 그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경진대회 발표를 할 때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전달력. 왜 슬라이드가 중요한가 해서 시각적 임팩트, 복잡한 아이디를 명료하게 그다음에 기억에 남도록 전문성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멘토 그 황은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이다. 저는 7년차 스타트업 멘토인데 뭐 제가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입니다. 두 팀의 기술력은 비슷했는데 한 팀은 슬라이드가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팀은 깔끔한 슬라이드로 핵심만 콕콕 집어서 보여줬습니다. 결국 전달력 하나가 좋은 인상으로 남아서
후자팀이 합격했습니다라고. 근데 이게 실제 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쓰진 않았지만 이거를 얘가 제안을 해줬어요.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표에서 보면은 전달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함과 동시에 AI라고 하는 애가 과연 어디까지 해주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젠스파크에 대해서 저는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든다. 그 다음에 젠스파크를 소개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발표 피칭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써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스파크는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젠스파크가 스스로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AI 기반 슬라이드 제작의 혁신. 단순 텍스트 입력만으로 전문적인 슬라이드를 몇 초 만에 생성하는 AI 도구. 뭐 AI 기반 자동 슬라이드 생성, 그다음에 전문화된 디자인 자동화. 근데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오고 감마 앱이라는 걸 통해서 했을 때는 누가 봐도 감마 앱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나오는데 젠스파크는 디자인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컨셉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창업가, 학생, 직장인, 교육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 세 가지 프롬프트 기반 이것도 역시도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죠. 슬라이드를 생성해주고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든다. 그래서 명령어만으로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구성에 드는 시간을 이 정도 절약해주고 이미지 도표를 만들어준다. 발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200 크레딧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쓰다 보면 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끼게 될 거예요. 정말 잘 만들었다. 그다음에 스크립트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구독료가 1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7,000원. GPT는 그 20달러잖아요. 근데 얘는 17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써볼만 해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창업 발표 팁. 이걸 통해서 이제 발표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품질은 극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알아줘야 될 게 이 슬라이드 장표는 하나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도구지 발표를 할 땐 여러분들은 심사위원들이 나의 말을 경청하게 돼요. 나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거는 슬라이드보다는 발표 연습입니다. 그리고 시간 준수하셔야 돼요. 시간. 5분이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5분 이내로 끊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블록체인 AI 스타트업 피칭을 막 준비를 했다. 해보니까 IR 발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만들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발표 자료를 완성해야 되는데 챗 GPT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젠스파크를 활용한 발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분 만에 15장짜리 슬라이드 초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넘어가서 그런데 아직도 만들고 있어요. 아직. 네,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는 거죠. 벌써 이제 마지막 장인데 보시면은 뭐 인터뷰 나오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력 인증의 미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들었네요. 이제.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준비 시간이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상한 거 퀘션. 20분 만에 15장 슬라이드 초안이 완성이 됐는데 왜 2시간 내로 발표 자료를 왜 2시간 만에 완성을 했을까? 라고 한다면 젠스파크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이제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되게 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최신 그 기술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가 수정이 어렵습니다. 수정이. 어. 얘가 지금 아직 완성이 지금 아직 덜 됐는데 자 얘를 만약에 제가 수정을 한다고 본다면은 여기 참고로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애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그 대학생 창업가 멘토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깨집니다. 깨져요, 이렇게. 자, 얘는 잘 나왔죠? 자, 근데 얘 왜 밑에가 없을까요? 이거 깨진 겁니다. 음. 그리고 얘는 뭔가 여기 밑에 뭐지? 얘도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하게 직접적으로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왜 붙었지? 얘도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번 만들어내고서는 수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근데 편집을 선택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편집 선택 누르면은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옮겨요, 이거. 이 줄을 없애고 싶은데 어떡하죠? 삭제해야 돼요, 삭제.
아직은 뭔가 이제 생산성 툴로서는 아직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조만간에 이 젠스파크에서 이걸 해결을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버그 역시도 AI가 다 해결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도 이제 깨진 거죠. 근데 텍스트는 수정할 수는 있어도 얘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수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어, 그 15장짜리를 15분, 20분 만에 나오기는 했지만 2시간 동안 걸린 거는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다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생판 처음으로 만들었다면은 10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다 도식화하고 다 뭐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 발표 자료 이거는 이제 그 투자사한테 저기 피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건데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게 만들었다는 이거 참고로 하루하고도 더 걸렸어요. 이거 이 서비스 컨셉도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고 다 도식화하고 이것도 하나하나 다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이것도. 저 역시도 이제 다 고객 검증을 한 겁니다. 네, 다 설문조사 받은 거고요.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도식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10시간 사실상 더 걸려요, 사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젠스파크를 활용한다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초안을 만든다고 한 것을 가정을 한 겁니다. 초안. 여기서 점점 더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역할이에요. 근데 기존 AI 대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이 젠스파크를 통해서 하다 보면. 핵심 장점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항공대 항공대 친구들 프롬프트에 정확한 기술 스펙을 넣어서 이거는 제가 말투를 좀 친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친구한테 하듯이 해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한 기술 스펙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계속 꿀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더한 베네핏을 드려야죠. 여기까지 들은 학생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뭐 딴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베네핏을 저는 더 주고 싶어요. 자, 전 기술 스펙을 넣는 것보다는 약간 더 고객 검증을 한 사례를 넣고 그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그 발표 자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어,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보다는 고객 검증을 좀 하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에 대한 흐름은 이제 그 주제를 정하고 명령어 입력을 하고 수정 발표하고 스크립트 활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 젠스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 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하시고요. 젠스파크를 응용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요. 반드시 이거를 꼭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거는 젠스파크가 제공하는 스크립트는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게 수정을 하라는 거. 뭐 미리 캔버스를 쓰든 뭘 쓰든 참고로 이제 그 강의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꿀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구성 예시는 이제 이렇고요. 이거 다 이제 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슬라이드로 구성을 따로 하세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 문제 정리를 하고 솔루션하고 비즈니스 팀 비율로 이제 하라는데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차별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고객 검증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 잘 만든 슬라이드는 555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55 법칙. 그게 뭐냐면은 한 슬라이드에 최대 5줄, 그러니까 줄당 5개, 그다음에 5개 이하 핵심 요점만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그 발표 자료로서 지금 제작을 한 거지.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로서 제작을 한 거지. 발표 평가 자료는 아니에요.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텍스트 거의 안 들어가요. 이거 보시면 텍스트 거의 없죠. 다 도표고 뭔가 도식도고 뭔가 표고 표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 뭐 테두리 31개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많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도식화를 시키고 차트화 시키고 가급적이면 뭐그 플로우 차트를 뭐 그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 검증을 하러 다녔던 그런 그 것들을 써주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발표 자료랑 그 강의 자료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발표 슬라이드는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나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지 슬라이드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경연 프로그램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흑백 요리사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재료를 가지고서는 정말 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죠. 뭐 고기를 갖고 논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걸 가지고 뭐 주제가 뭐 된장이었는데 뭐 어떻게 된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뭐 묵은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그 재료에 대해서 너무나 다 깊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게 나겠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묵은지 김치찌개가 나오겠죠. 뭐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슬라이드를 갖고 노셔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고 내재화가 돼서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는 게 나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나한테 집중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표 연습하실 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우리 인간의 뇌인지적 관점에서 어떻냐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스크립트를 읽어요.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발표를 안 듣습니다. 네. 하지만 강의 자료랑은 약간 다른 거는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이 강의 자료를 보고 만약에 강의 자료에 만약에 그림만 있다 그러면은 강의 자료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건 왜냐면 정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제 발표 자료는 전혀 다르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텍스트가 복잡하면 할수록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집중하기보단 이 스크립트를 보고서는 그렇네 하고선 그냥 뚝뚝 읽어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발표했던 내용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상하다. 내가 저거 발표를 했는데 왜 저 질문을 하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덧붙이죠.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발표는 실패한 겁니다. 제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죠. 스토리텔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표를 못 들은 거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은 알아서 해석을 해요. 근데 좋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좋게 해석 안 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붙이고 떨어치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걸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로써 다 이미 해명을 했지만 뭐 그게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그런 말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흐름에 이렇게 편승을 해요. 그래서 와, 씨, 이거 하면 너무 좋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발표 자료에 집중을 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텍스트를 가급적이면 줄여라, 도식화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젠스파크가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도식화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완성 후에는 발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 시간은 엄수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타이머 앱을 활용해서 실제 발표보다 30초 짧게 연습하라고 하지만 왜냐면은 아무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하라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정말 그 우리 묵은지를 갖고 놀 수 있는 것처럼 되려면 그냥 슬라이드를 체득해서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게 해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화도 해야 되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다 녹화 한번 해보셨죠? 녹화해서 다 뽑히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녹화한 다음에 피드백을 하셔야 되고 GPT를 활용해서 자 AI를 활용해서 예상 질문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상 질문.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영상 자료를 넣고 발표 자료를 넣고 그다음에 GPT한테 분석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할지 그걸 리스트로 쭉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다면은 이걸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발표는 기술이 아닌 소통이다. 그래서 전달력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이걸 쓴 적이 없지만 젠스파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달하지 못하면 이 발표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발표자한테 집중을 시켜야 되고 이 자료들은 결국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는 연습해야 되고 발표 자료를 빠르게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사전 연습, 리허설 많이 하시고 리허설. 네. 거기에 시간을 여기 표현처럼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 1등 뭐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탑 랭크에 충분하게 그 랭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언이 있다면 경진대회 30초 중요하다.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만 나열하기보다는 왜 해결해야 되지? 라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 한 줄을 정해주고 이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발표자를 만들었으면 핵심 메시지 한 줄 정해주라고 하는 게 제 발표 자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핵심 메시지가 상단에 다 있어요. 저는. 다 상단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만약에 텍스트를 읽더라도 이거를 읽으세요라고 저는 주는 거예요. 읽더라도 이걸 먼저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이 어디에 가냐면 우측 상단에 가게 돼 있어요.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이걸 배치하는 거예요. 상단에. 이거라도 읽으세요. 저 런클이에요. 저 읽어주세요. 자, 이걸 읽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적어도 내 말에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심 메시지를 한 줄을 만들어서 우측 상단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발표 팁이에요. 그리고 강조해 주시고 그 한 줄이 심사위원 머릿속에 남는. 그리고 질문을 대비하세요. AI 활용해서 예상 질문 답변 대비하시고.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얼굴이지만 슬라이드 퀄리티로 결정이 되고 AI 구조로 자동화하고 하여튼 뭐 이 내용은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여기도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저 사실 이걸 해결을 못하겠어요, 아직. 나중에 저는 이렇게 편집 툴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의 핵심은 AI와의 협업은 미래의 역량이 됩니다. 이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인생에서의 메시지고요. AI랑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창업자에게 발표 기술 이건 제외하시고요. 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저도 지금 사실 뭐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재 배치를 하더라도 혹은 지금 있는 직원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퍼포먼스를 높여라. 성과를 많이 높이세요. 그리고 돈이 든다 하더라도 제가 구독을 그럼 대신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할게요. AI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라고 지금 그런 오퍼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창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하시면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차별성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나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라고 하는 거. 자, 없으시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좀 남아 계셔 주세요.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어디 갔어?